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런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단을 구성하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 종료하고 나가라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는 몇몇 소유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관리업체와 결탁해 있는 소유주들이 관리단 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도 무효다 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저희는 관리인을 대리해서 채무자 측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보시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해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인데요. 저희는 채무자인 관리인을 대리해서 방어를 하였고요. 주문을 보시면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 소유주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구분 소유자가 될 예정이었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결의가 성립했고 그 서면결의를 통해 이미 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이런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관리인이 아닌 구분 소유자들의 5분의 1 이상이 개최한 것이어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을 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의결권 산정에 관한 면접 기준에 위법이 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세 번째 주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받은 위임장이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13명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소집 통지서가 누락됐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이 네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구체적 판단을 보면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네 가지 주장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 소유주들, 즉 채권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분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서면결의가 성립됐고 그 서면결의로 시행사가 관리인이 이미 선임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 2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징수, 용역업체 선정 등 시행사가 관리 주체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분양자인 땡땡땡 산업개발이 한시적으로 사실상의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시행사인 땡땡땡 산업개발이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두 번째 주장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의결 종족수 산정함에 있어서 전유 면적이 아닌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전유 면적과 분양 면적의 비율이 약 50.1%로 동일하다. 그래서 의결권 충족 여부에 대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전유 면적이 아닌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해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나 찬성 비율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세 번째 주장은 위임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사용된 위임장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작성이 되었고 소집통지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소집통지서상에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주장은 한번 듣고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를 보시면 제2항에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13조를 보시면 제1항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호, 제1의 2호, 제2호 이렇게 있습니다. 제1호만 보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을 보시면 법제 38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링크 주소를 말하는 거죠. 전자투표를 할 기간을 밝혀야 되고요. 그 외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도 같이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잘 해라 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즉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입니다. 즉 채권자들의 주장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위임장을 사용하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집합건물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을 경우에 그런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는다라는 상세한 안내를 소집통지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보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 규정은 전단,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부분과 후단, 대리인을 통하여 부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구분 소유자 등이 직접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집합건물법은 위임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15조 1항이었죠. 대리권의 증명의 방법을 특정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구체적 방식과 무관하게 본인에 의한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이며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위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이 부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집합건물법령의 대리권 증명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리권 증명을 위해서 위임장을 받을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방법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위임장은 구분 소유자들의 위임 의사 표시가 적법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네 번째 주장은 13명의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됐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절차상 하자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13명에 대한 구분 소유자들의 소집 통지가 발신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채무자 측은 2차 관리단 집회의 안건을 담은 소집 공고를 여러 차례 부착하는 등 2차 관리단 집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계속했었고, 그리고 갈등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서 구분 소유자들로서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 여부나 채무자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구분 소유자들 상당수가 실제로 결의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83%가 찬성의 의결권 행사를 했다라는 점까지 종합하면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게 소집 통지가 착오에 따라 결과적으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유효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아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주문이 나온 것이고요. 본 가처분 소송에서의 승소를 통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은 적법하게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면서 버티고 있는 관리업체를 성공적으로 퇴거시키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인 지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리고 관리업체와의 분쟁이 있을 때는 관리단 집회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잘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